한겨울 눈보라가 산을 집어삼키던 날이었습니다. 산양삼을 재배하는 종만 할아버지는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매일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죠. 그날만큼은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어댔어요. 그때였습니다. 바위 아래에서 숨소리가 들렸죠. 종만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에 덮인 바위 틈 사이 하얀 어미 진돗개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10마리의 새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피와 눈이 엉긴 털, 떨리는 숨결. 그런데도 그 개는 짖지 않았어요. 도망치지도 않았죠. 그저 종만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여기까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종만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개를 두고 돌아서면 자신의 남은 인생도 함께 얼어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30대 때 산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고로 죽어가며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종만은 서둘러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개와 새끼들을 감쌌습니다. 추위에 떨던 작은 생명들이 따뜻함에 반응하며 미약하게 움직였어요. 어미개는 여전히 종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 같았어요. 종만은 지게를 버려두고 눈 덮인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팔에 안긴 생명들의 온기가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졌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종만의 옷은 눈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아내 수키가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죠. 여보, 그게 뭐예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 산에서. 수키는 외투에 쌓인 개 가족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빨리 방문을 열고 온돌에 이불을 깔았죠. 둘은 말없이 개와 새끼들을 따뜻한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어미개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새끼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하나, 둘, 셋. 10마리 모두 무사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만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죠. 저게 사람 같네요. 수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종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생 개를 많이 봐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종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새끼들의 작은 울음소리와 어미개가 하차주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수키도 마찬가지였죠. 둘은 밤새 번갈아가며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벽이 되자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종만은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어미개가 새끼들을 모두 품에 안은 채 자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저게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수키가 물었습니다. 하얀 개니까 백구라고 하지 뭐. 백구. 좋네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종만네 집에 개가 새끼 10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죠. 아이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서 새끼 강아지는 그야말로 경사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종만네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종만이 형님, 정말 새끼 10마리나 낳았다면서요? 어디 좀 봅시다. 대문 앞에는 어느새 10댓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종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키가 먼저 나섰죠. 조용히들 하세요. 어미개가 놀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키가 방문을 살짝 열자 백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종만이 옆에 서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죠. 세상에 저렇게 하얀 개는 처음 봅니다. 새끼들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마을 이장인 석규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의 아내 순애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종만이 형님, 복 받으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생명을 구하다니. 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숙자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달 전쯤 개농장에서 임신한 개가 도망갔다는 소문 들었는데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만과 숙희가 서로를 바라봤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만이 물었습니다. 읍내 쪽에 개농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품종개가 임신을 했는데 출산 직전에 도망을 쳤다더군요. 주인이 미쳐 날뛴다던데. 숙자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만은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새끼들을 하차주며 돌보고 있었죠. 그래도 이 개는 이제 우리 개예요. 제가 산에서 구해온 거니까요. 종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죠. 맞아요. 누가 뭐래도 이 개는 이제 종만이네 가족입니다. 숙희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버려진 개를 구해준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석규가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숙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우로 백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종만과 숙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여보, 혹시 나중에 주인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숙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이 녀석들을 살리는 게 먼저야. 종만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숙희는 남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요즘 들어 남편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먼저 말을 걸고 밥도 더 잘 먹었죠. 저 사람 아직 살아있네. 숙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은 마치 숨만 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전화는 명절에나 한 번 올까 말까였죠. 집에는 둘만 남았고 할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종만은 새벽같이 일어나 백구에게 줄 물을 준비했고 새끼들이 잘 크는지 수시로 확인했죠. 밥을 먹을 때도 백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끼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있는데 걔가 제일 용감해. 형제들 사이에서 밀려도 다시 어미 젖을 찾아가더라고. 종만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숙희는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나중에 크면 힘이 제일 셀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숙희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종만은 백구에게 특별히 준비한 미역국을 가져다 줬습니다. 산후조리를 시켜주고 싶었죠. 백구는 조심스럽게 국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잘 먹네. 사람처럼. 종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국을 다 먹고 나서 종만을 올려다봤죠.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종만과 숙희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새끼들의 작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여보, 왜요?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해야 할까요? 개를 키운다고. 숙희의 질문에 종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어차피 전화도 잘 안 하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좋으면 됐어. 종만의 대답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들 눈치를 봤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수키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세상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종만과 수키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작은 생명들이. 수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죠. 아이를 키울 때도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밤이었습니다. 종만이 잠에서 깬 건 백구의 낮은 으르렁거림 때문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종만은 조용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어요. 백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뒷산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였죠. 종만이 손전등을 켜서 산 쪽을 비춰봤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재빨리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족제비였습니다. 닭장을 노리고 내려온 게 분명했죠. 잘했어, 백구야. 종만이 족제비를 쫓아내고 나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종만을 올려다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새끼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죠. 저게 정말 사람 같아. 수키가 방문 틈새로 지켜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종만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백구의 행동은 분명 보통 개들과 달랐어요. 두 번째 일은 사흘 뒤에 일어났습니다. 종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였죠. 평소처럼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백구, 넌 어떻게 여기까지? 종만이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백구는 새끼들을 두고 집을 나온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백구는 종만을 보자마자 앞으로 가지 말라는 듯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왜 그래? 종만이 백구를 피해 앞으로 가려고 하자 백구가 더 강하게 막아섰죠. 심지어 종만의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종만은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죠. 그때 발견했어요. 앞쪽 길 옆으로 땅이 꺼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난 흔적이었어요. 세상에. 종만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갔다면 그대로 굴러 떨어질 뻔했죠. 적어도 10m는 넘는 낭떠러지였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종만이 무릎을 꿇고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종만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고는 다른 길로 종만을 안내했죠. 집으로 돌아온 종만은 수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개가 당신 목숨을 구한 거예요.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나를 따라왔을까? 모르죠. 하지만 이 개는 분명 특별해요. 그날 저녁 종만은 백구에게 평소보다 많은 고기를 주었습니다. 백구는 고마운 듯 천천히 먹었죠. 세 번째 일은 더 놀라웠습니다. 마을에 택배차가 왔을 때였어요. 운전기사가 종만네 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죠. 그때 백구가 집 밖으로 나가더니 택배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개가 왜 저러지? 기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집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설마. 기사가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정확히 종만네 집 앞에서 멈춰섰죠. 여기가 종만 시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수키가 나와서 대답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 개가 안내를 해줬네요. 신기하네.
기사는 웃으며 택배 상자를 건넸습니다. 수키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고개를 살짝 들고 수키를 바라봤죠. 똑똑하네, 정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종만네 집게가 사람처럼 영리하다는 이야기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백구를 구경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아니, 산에서 주워온 거라니까요. 믿기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경찰견 수준이잖아요. 사람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만과 수키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백구가 너무 특별해 보였기 때문이죠. 여보, 혹시 정말 개농장에서 온 개가 맞는 걸까요? 수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영리한 개면 좋은 품종일 게 분명해. 그럼 주인이 찾아오면. 그래도 우리가 키웠잖아. 걱정하지 마. 종만은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주인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는 주인의 것이 맞을 텐데. 밤마다 종만은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개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30대 때 산에서 동료를 잃었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던 동료의 눈빛.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거운 짐이었죠. 그런데 백구를 만난 순간 그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이 구할 수 있었죠. 백구야. 종만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다. 너를 만나서.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죠. 새끼들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어느새 방 안을 뛰어다닐 정도로 컸어요. 종만과 수키는 새끼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10마리 모두에게요. 이 녀석은 막내니까 막내라고 부르자.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 보기는 어때요?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으니까. 좋아. 보기. 부부는 웃으며 새끼들을 돌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종만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종만 씨 댁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종만이 도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는 읍내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한 달 전쯤 하얀 진돗개를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순간 종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게 제 개가 맞다면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개의 혈통서와 등록증이었죠. 사진 속 개는 분명 백구였어요. 이건 제가 정식으로 등록한 개입니다. 임신 중에 농장에서 도망을 쳤는데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종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자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희가 산에서 구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개는 제 개입니다. 남자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화 내용을 이미 들은 듯 얼굴이 창백했죠. 개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좋은 품종입니다. 새끼들도 모두 값어치가 있고요. 새끼들도요?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미와 새끼 모두 제 소유니까요. 남자는 마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침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와 있었어요. 백구는 남자를 보자마자 몸을 낮췄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울렸죠. 새끼들을 자신의 몸 뒤로 숨겼어요. 저것 보십시오. 저 개가 저를 기억합니다. 원래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남자는 웃었지만 종만과 수키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백구는 남자를 기억했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예. 새끼들이 아직 어리니까요. 어미가 갑자기 떠나면 힘들 겁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어미와 새끼 모두 데려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종만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 개는 이제 우리 개예요. 우리가 살렸고 우리가 키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개입니다. 원하시면 법원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하죠. 남자는 명함을 하나 꺼내 종만에게 건넸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제 재산이니까요. 남자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먼지만 남겼죠. 종만과 수키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종만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여보, 어떡하죠? 수키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법적으로는 저 사람이 맞아. 종만도 무너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죠. 안 됩니다. 백구를 보내면 안 돼요. 석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 개는 종만이 형님이 구한 거예요. 그래도 원래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라고요? 개를 죽게 내버려둔 사람이 무슨 주인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만 편이었죠. 숙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백구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걔한테요? 네. 저 개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종만은 알고 있었어요. 백구가 자신들을 선택한다 해도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걸. 그날 밤 종만은 백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백구는 종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백구는 대답 대신 종만의 손을 하찼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종만의 손등에 닿았죠.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종만과 수키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백구와 새끼들을 돌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고 더 오래 함께 있었죠. 새끼들 중 몇 마리는 마을 사람들이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마을에 남아있으면 자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보가, 너는 석규 아저씨네 가는 거야. 잘 지내야 해. 수키가 막내 보기를 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석규가 보기를 조심스럽게 안아갔습니다. 하나둘 새끼들이 떠나갔습니다. 백구는 새끼들이 떠날 때마다 먼 곳을 바라봤어요. 슬픈 눈빛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개농장 주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간입니다.
남자는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뒤에는 큰 철창이 실려 있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수키가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남자는 백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은 새끼 3마리를 자신의 몸으로 가렸죠. 저리 비켜. 남자가 백구를 밀쳤습니다. 백구가 비틀거렸어요. 하지 마세요. 종만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방해하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결국 백구는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억지로 끌어간 게 아니었어요. 백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였죠. 마치 더 이상 종만 부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철창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차갑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새끼들도 넣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새끼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어요. 종만이 막아섰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제 소유를. 아니, 이미 계약서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에요. 석규가 나서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전날 밤 급히 작성한 것이었죠.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을 벌 수는 있었어요. 남자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어미만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철창 안에서 백구가 고개를 돌려 종만 부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종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수키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종만도 눈물을 흘렸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운 건 아내상을 치를 때 이후 처음이었죠. 남은 새끼 3마리가 어미를 찾으며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종만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슬픈 표정이었죠.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일찍 뭔가 했어야 했는데. 석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법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종만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백구가 짖는 소리도 새끼들과 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은 새끼 3마리는 계속 어미를 찾았지만 백구는 오지 않았죠. 종만은 다시 예전처럼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죠. 여보, 밥 좀 드세요. 수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종만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꾸 백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도 지켜주지 못했잖아. 종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대 때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료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 그리고 이번에도 백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백구가 개농장에서 밥을 안 먹는데요. 순애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종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읍내장에서 들었어요. 개농장 주인이 술 먹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백구가 농장에 온 뒤로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수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주인이 걱정하는 것 같던데. 종만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읍내로 갔어요. 개농장은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종만은 버스를 타고 찾아갔죠. 농장 입구에는 커다란 철문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백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누구십니까? 주인이 나왔습니다. 저, 백구를 보러 왔습니다. 안 됩니다. 여긴 사유지예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종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이렇게 부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5분만 보세요. 종만은 주인을 따라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철창이 줄지어 있었어요.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있었죠. 가장 구석진 곳에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야. 종만이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종만의 목소리에도 반응이 없었죠. 백구야, 나야. 종만이야. 그제야 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죠. 백구는 종만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창 쪽으로 다가와 종만의 손을 핥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종만이 철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백구도 낮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밥 좀 먹어라. 제발 밥 좀 먹어.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여기서는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시간 다 됐습니다.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종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백구야, 내가 꼭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백구는 종만이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만은 수키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를 데려와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모르겠어. 방법을 찾아야 해. 종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했죠. 돈을 줘서 사올까요? 얼마나 달라고 할까요? 아마 엄청난 금액을 부를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싸워볼까요?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했어요. 그때 숙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다려봅시다. 백구가 선택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게는 영리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백구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종만은 매일 개농장 근처를 서성였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죠. 집에서는 남은 새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없어서인지 활기가 없었어요. 어미가 보고 싶은가 보다. 수키가 새끼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종만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종만네 집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조용했어요. 백구가 있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마당 한쪽에는 백구가 쉬던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풀이 눌려 있었어요. 대문 앞에는 백구가 지키던 자리도 있었죠. 종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수키가 불렀지만 종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요즘 너무 안 드시잖아요. 응. 종만은 마지못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어요. 백구 없이는 모든 게 의미가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도 재미가 없었어요.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종만이 중얼거렸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럴 수는 없는데. 하지만 백구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습니다. 종만에게는 삶의 이유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목적이었고 하루를 살아갈 힘이었죠. 자식들은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수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왔을 때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꼈어요. 백구야. 종마는 밤마다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백구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대문은 늘 닫혀 있었고 백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빨래를 널다가도 마당을 둘러봤죠. 아직도 백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수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자꾸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도요. 어젯밤에는 꿈에 백구가 나왔어요. 무슨 꿈? 백구가 어디론가 뛰어가는 꿈이었어요. 계속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종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꿈을 꿨기 때문이었죠. 남은 새끼 3마리는 석균애, 순애네, 숙자네로 분양됐습니다. 가끔 마을에서 새끼들을 볼 수 있었어요. 벌써 많이 자라 있었죠. 보기가 많이 컸네요. 종만이 석균의 집에서 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잘 먹어요. 형님네 집에 자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못 가게 해요. 그래요? 우리 집을 찾아가려고? 네. 아마 어미를 찾는 것 같아요. 종만은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종만의 손을 헤쳤어요. 백구와 똑같은 행동이었죠. 백구 닮았구나. 네. 어미를 많이 닮았어요. 석규의 말에 종만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편 개농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주인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소용없었죠. 물만 조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이 개가 왜 이러는 거야? 주인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백구는 날마다 철창 문을 바라봤습니다. 밤이면 낮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다른 개들도 백구의 울음에 반응해서 함께 울었죠. 시끄러워 죽겠네. 주인은 백구를 더 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울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농장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밖으로 나가봤죠. 백구의 철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뭐야? 누가 문을 열었어? 주인이 황급히 주변을 살폈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멀리 도망간 거였어요. 이런. 저 개가. 주인은 차를 몰고 백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어두웠고 백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잡히면 가만 안 둬. 주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피가 났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철창에서 탈출하면서 철망에 긁힌 상처들이었죠.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종만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산길은 험했습니다. 어두워서 길도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백구는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갔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종만이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죠. 뭐지? 종만은 마루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낮고 약한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종만은 서둘러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백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너무 말라서 뼈가 보일 정도였죠. 백구야. 종만이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종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죠. 그 순간 백구는 쓰러졌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종만이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한 달 사이에 살이 다 빠진 거였죠. 여보, 여보.
종만의 외침에 수키가 뛰어나왔습니다. 세상에, 백구가,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둘은 백구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입에 조금씩 넣어줬어요. 백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종만의 손을 느끼자 살짝 눈을 떴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집에 왔어. 종만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백구는 대답 대신 종만의 손을 하찼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백구가 돌아왔대요. 정말요? 어떻게? 스스로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종만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 거리를, 밤에 산을 넘어서? 석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저 상태로요. 수키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는 백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읍내에서 수의사를 불러왔어요. 수의사는 백구를 진찰하며 고개를 저었죠.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가 심각해요. 1달 동안 거의 먹지 않은 것 같은데 살릴 수 있습니까? 종만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하겠어요. 수의사는 백구에게 링거를 꽂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종만과 수키는 곁에서 지켜봤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개네요. 수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로 그 먼 길을 보통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이죠. 이 개는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던 겁니다. 수의사의 말에 종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형님, 석규가 다가와 종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형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이라고? 백구가 저렇게 될 때까지 뭘 했어? 종만은 자책감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농장 주인이었어요. 백구를 돌려주십시오. 주인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가 나 있었지만 어딘가 당황한 표이었죠. 안 됩니다. 종만이 막아섰습니다. 제 개입니다.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백구가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누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종만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 개는 제가 키운 겁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키웠다고요? 숙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키운다는 게 그런 건가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철창에 가둬놓고? 그건 백구는 1달 동안 밥을 거의 안 먹었다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순애도 거들었습니다. 여기로 돌아오고 싶었으니까 그랬겠죠. 주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게는 돈입니다. 새끼를 낳아서 팔아야 하는. 그럼 당신한테는 돈이지만 우리한테는 가족입니다. 종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은 생명의 선택까지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가 밖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당신의 농장이 아니라 이 집을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백구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죠. 백구는 주인을 보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눈빛이었죠. 마치 이제 당신과는 관계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백구를 여기 두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백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끔 확인하러 올 겁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마는 주인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죠. 그러겠습니다. 종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내가 틀렸어. 차가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해냈어요. 백구를 지켰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수의사는 매일 와서 백구를 돌봤습니다. 종만과 수키는 밤낮 없이 백구 곁을 지켰어요. 먹어야 해, 백구야. 제발 먹어. 종만이 죽을 떠서 백구 입에 넣어줬습니다. 백구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종만의 손에서 주는 음식이라면 먹었죠. 잘하고 있어. 조금씩 먹으면 돼. 수키도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구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을 스스로 마시기 시작했고 고개도 들 수 있게 됐어요. 일주일 후 백구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비틀거렸지만요. 백구야. 종만이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종만의 얼굴을 헤찼어요. 이제 괜찮아. 다시는 떠나지 마.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백구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분양 보낸 새끼들도 데려왔어요. 어미 백구 좀 보세요. 석규가 보기를 데려왔습니다. 보기는 백구를 보자 달려가 어미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백구는 보기를 하사주며 반가워했죠. 백구가 웃는 것 같아요. 수키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 종만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 후 백구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자꾸 기침을 했어요. 수의사를 불렀지만 소식은 좋지 않았죠. 탈출하면서 몸에 무리가 너무 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굶어서 내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나이도 있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수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만과 수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돌아왔는데, 이제 막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백구는 날마다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마당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종만과 수키는 방 안에서 백구를 돌봤죠. 백구야, 조금만 더 힘내. 종만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뜨고 종만을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맑은 눈빛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죠. 마을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모두 백구를 위해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이건 몸에 좋은 약재예요. 숙자 할머니가 한약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끓여드릴게요. 순애가 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다 함께 응원하고 있어. 석규가 보기를 데려왔습니다. 보기는 어미 곁에 누워 함께 있었어요. 자식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종만의 아들과 딸이 오랜만에 집으로 내려왔죠. 아버지. 아들이 백구를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개를 아끼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었어요. 얘가 백구야. 종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개네요. 딸도 백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백구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아.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니라 저희가 무관심했어요. 딸도 말했습니다. 백구를 보니까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종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아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래, 그래라. 종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수의사가 급히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종마는 백구 곁에 앉았습니다. 수키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자식들도 함께였죠. 백구야. 종만이 불렀습니다. 백구가 눈을 떴어요. 고마웠어. 너를 만나서. 정말 고마웠어. 백구는 종만의 손을 핥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살짝만 닿았지만요.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종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했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 저도요, 백구야. 수키도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부부도 다시 대화를 하게 됐어. 고마워. 백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백구야. 종만이 백구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다시 눈을 떴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모두가 백구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자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일어선 거였어요. 백구야? 종만이 놀라서 백구를 부축했습니다. 백구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죠. 밖에 나가고 싶은가 보다. 수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마루로 나갔어요. 마당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죠. 백구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백구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왔죠. 백구야. 종만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가 좋니? 여기에 있고 싶니? 백구는 고개를 돌려 종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인데도 모두가 나와 있었죠. 백구. 석규가 보기를 데려왔습니다. 다른 새끼들도 모두 왔어요. 백구는 새끼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모두 잘 크고 있어, 백구야. 순애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마을에 웃음이 돌아왔어. 숙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백구는 모두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만을 바라봤어요. 종만은 백구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사랑해, 백구야. 정말 사랑해.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종만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백구야, 백구야. 종만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백구의 몸을 덮었죠. 마치 포근한 이불처럼.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백구를 집 뒤 산에 묻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종만이 매일 올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푹 쉬어라, 백구야. 종만이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백구라고 쓰인 비석이었어요. 그날 이후 종만의 삶은 다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어요. 백구가 남긴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식들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백구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다시 알아갔어요. 마을에는 새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미를 닮아 영리하고 착했어요. 종마는 매일 아침 백구의 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보기가 어제 토끼를 잡았대. 내 아들놈이 제법이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종마는 읍내에 갔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있었죠. 모두 버려진 개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보호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종마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보호소에 갔습니다. 개들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운 걸.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종마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마는 백구의 묘에 들렀습니다. 백구야, 나 오늘 보호소에 다녀왔어. 거기 애들도 너처럼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거야.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종마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난 외롭지 않아. 너를 만나서 배웠거든.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봄이 오자 백구의 묘 주변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들이었어요. 백구를 닮았죠. 수키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보내는 선물 같아요. 그러게. 저 꽃들 보니까 백구 생각나. 여보, 우리 백구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죠? 그래. 정말 큰 행운이었어. 종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백구야, 거기서도 행복해라. 우리는 여기서 내가 남긴 사랑을 이어갈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을에서는 보기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의 목소리와 닮은 소리였죠. 종마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백구는 떠났지만 남긴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함께한 시간의 의미. 그것들이 종만의 남은 인생을 채워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그날의 만남부터 하얀 꽃이 피는 봄날까지. 백구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새끼들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종만과 수키의 마음속에서. 고마워, 백구야. 우리를 선택해줘서. 종만의 속삭임이 봄바람에 실려갔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백구도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